추다르크! 윤석열의 손발을 과연 묶을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다르크 누군지 아시죠? 예,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후보자 이거 떼야 됩니다.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추미애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시 반에 얼마 안 됐네요. 한 2시간 전에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에 임명을 제가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거요? 대로 임명장 수여식이 조금 전인 2시 반에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추미애 장관 오늘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 참배하는 일정부터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국무위원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하는 문 대통령 뒤에 자세히 보시면 추미애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오늘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일정과 또 신년 인사회에 함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행사에 참여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에게요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지금 법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가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의 본연의 역할이듯이 유능한 검찰 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 오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추미애 장관은 여야의 그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로 그냥 추미애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으셨는데 굉장히 그냥 뭐 이렇게 조근조근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뼈가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예요. 그러니까 힘을 쫙 실어주면서. 추미애 장관은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저 얘기는 마치 지금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청와대 개입 관련된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듯한 저 발언. 글쎄요, 이준석 의원 굉장히 그냥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으나 두 분의 저 발언 굉장히 저 뼈가 담겨 있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때 청문회 당시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이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나오는 상투적인 언어입니다. 민주적 통제 이런 말이. 민주적 통제. 근데 민주적 통제를 하면 보통 선출된 권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검찰총장 위에 어떤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 바로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추미애는 선출된 권력이지만은 법무부 장관은 지명된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선출된 권력은 딱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한 검찰의 통제라는 것을 사실 천명하고 이제 업무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검찰을 통제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워져라는 말을 검찰개혁의 의미로 썼던 적은 있었지만은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검찰이 선출된 권력에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의 개혁인지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그렇기 된다. 때문에 최근에 예를 들어 뭐 청와대에서 감찰하면서도 서로 뭐 피하식별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것,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한 통제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는 이해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상투적인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인사하는 것부터 보면은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한번 제가 그래픽을 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아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의 인사 가운데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람의 숫자 MB정부 17명이었습니다. 5년 동안. 박근혜 정부 10명. 물론 5년은 못 채웠습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벌써 지금 2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사람이 추미애까지 포함해서 벌써 23명에 이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저 지점도.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오늘 장관 임명이요. 상당히 뭐랄까 주목을 받고 정치권에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은 뭐냐면 추미애 이제 이분은 장관이 됐어요. 그럼 장관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딱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추미애 장관이요. 장관 임명 직후부터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단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검찰의 인사권을 이게 무슨 단행해서 검찰 조직을 뭐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도 마침 최근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에 경찰을 통해서 검찰 간부의 세평 같은 것들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상태이고요. 경찰에, 오는 6일에 이제 마무리해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얼마 안 합니다. 남았네요. 통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1년에 한 번 진행이 되는데 이미 지난해 7월에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석인 6개 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대해서 인사가 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현 정부에 대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을 내쫓는 것 아니냐, 윤석열 손발을 묶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여권에서 했던 목소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거의 뭐 인사를 독점했습니다. 요직을 독점했죠. 지금은 검찰 전체가 중수부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검찰은 안 보이고 윤석열 총장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형적 인사는 정상화해야 됩니다.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인사는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여야 되고요.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그냥 추미애 장관이 좀 전에 청문회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는 그냥 뭐 의견을 들을 뿐입니다. 뭐냐 인사권을 뭔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는 추미애 장관인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아닙니까? 라는 게 지금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박찬호라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신봉수라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뭘 하고 있냐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 이걸 사실상 지휘하고 있어요. 저 두 사람이. 그리고 이름 많이 들으셨죠? 최근 언론에서.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그리고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한 이 사건을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리고 밑에. 한동훈 또 나오죠. 대검 반부패 부장하고 성경호라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뭘 하고 있느냐.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을 지금 사실상 지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주변의 이 판단은 뭐냐면 아하 이거 윤석열 측근들의 이동이 거의 확실시돼 보이는데 이 수사 지휘 라인이 싹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그래픽 좀 보시죠. 그러면 영전을 가장한 인사로 이거 윤석열 흔들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법무부가 영전을 가장한 인사를 통해 윤석열의 직속 참모인 대검 간부들 아까 보셨죠? 쭉 한직으로 보내면서 흩어놓을 수 있다. 영전을 가장해서. 그렇죠? 수사팀 자체를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 교수님 어찌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때 이 예.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장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장관이
당연히 인사권 행사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측근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총장 임명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측근, 엄정히 수사해라. 자, 실세들한테도 전부 수사해라. 이렇게 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동원해갖고 윤석열 손발을 묶고 실제로 그냥 하면 문제가 되니까 예. 이런 뭐 예를 들면 검사장,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연결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부산이나 대구나 아이쿠야. 뭐 이런 식으로 지방으로 흩어뜨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실제 지금 청와대 핵심으로 향하고 있는 이 수사를 방해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한다든지 특히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예. 함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정말로 이 수사가 문제 있다면 검찰총장을 지휘하세요. 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특정한 사건을 놓고 예, 예. 지휘권 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정부가 하고 싶은 수사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세요, 차라리. 차라리 그냥 네, 그렇게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도 법무장관이 됐으니까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법에 정해진 것이니까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달 안에 인사권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관측이 대체적인데 이게 이 인사라는 것은 그 시기라는 것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김민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지난해 7월에 이미 인사 한번 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인데 지금 1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그냥 이 프로토콜대로 진행이 돼야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 인사권 행사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김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은 논란보다는 지금은 이제 우려라고 표현하는 게 우려. 맞겠죠. 근데 그 우려에 대해서 저는 과연 충분한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 곧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4월 15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조국 일가의 수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됐으니까.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로.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인사를 하는 거는 큰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하명 수사, 선거 개입 관련 수사 이게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뭐 이런저런 지금 이제 인사권 행사와 관련된 논란, 아까 이제 우리 김평론가께서는 현재까지 뭐 우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현실화된 것은 아니니까. 혹시 그러지 않겠어라는 우려인데, 추미애 장관이 과연 어떠한 방식의, 어떠한 내용의 인사권을 단행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김민지 기자, 2020년 2020 한 해의 일정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아까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요. 오늘 현충원 참배하는 일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참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전에 현충원을 찾아서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검찰 인사권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좀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검찰 간부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하는 모습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오늘 또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는 시무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 뭔가 당부를 했는데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당장의 유불리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야 이거 좀 뭐랄까 좀 신경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저 시간과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검 청사에서 대검 신년 다짐회라는 행사를 가진 시간이 비슷한 시간이에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비슷한 시간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보세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특히 엄정히 수사할 거예요. 철저하게 대응할 겁니다. 뭔가 팽팽한 좀 기싸움, 신경전 이런 거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제 부패 대응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이번 정부가 어쨌든 중수부에 의해서 특수부까지 해체를 하려고 하는 아니면 이름을 바꿔가지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예. 과거 같으면 정권에 이제 부패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면은 뭐 안대희, 안강민, 심재륜 이런 중수부장 라인에서 사실 부패 대응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총장을 겨냥해서 여권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총장의 어떤 의례적인 인사말마저도 어떤 반박성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검찰에게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것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사법체계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수처법? 네, 7월 달에 다가오는 공수처의 네. 개설이라든지 이런 거 이후에는 사실 국가의 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 자체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 그 전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사실 선거가 아까도 이제 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4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선거 부정이나 이런 데 대한 부분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결과를 받아보길 원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조국 장관의 개인 비리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번에 공소장에 나온 내용만 보면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피의 사실을 공표 안 했던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하에서 저는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은 검찰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 본인들의 부패 대응 역량이 7월까지 시한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전에 여기 냉장고 이제 7월이면 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이제 볶음밥을 만들자. 아이쿠야.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여권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예. 냉장고 한 캔에 쓸지 모를지 이렇게 놔뒀던 어떤 뭐 참치캔도 다 끌어 쓰고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여권 곤란한 상황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까 윤 총장이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 엄정히 수사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참고로 지금 검찰이 뭐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 개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죠. 굉장히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김평론가 손 드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 윤 총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요. 어떤 게 느껴지셨습니까? 국민들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는 힘든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투쟁을 할 때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준법 투쟁. 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쨌든 국민에게 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허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수사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윤 총장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뭐냐면 부탁을 하고 싶으세요? 조금은 더 그래도 본인들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조금은 돌아보면서 하시면 국민들이 더 인정해 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비판을 조금 자초한 게 뭐냐면 표창장 최초 기술을 그거를 걷어들이고 재청구를 했으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좀 궁색한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좀 사과성 해명을 했으면 지금 더 윤석열 총장을 제가 볼 때 지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때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는 거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의 부분도 좀 약간 잘 돌아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김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철범 교수님? 예. 예,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수사도 생물이거든요. 사실 기세 싸움인데 윤석열 총장이 저는 아주 적확하게 말을 잘했다. 아하, 말 잘했다. 헌법에 기초한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수사의 태도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찍었잖아요. 그 선거가 있는 해라고 얘기는 맞아요. 보편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권력이 개입을 해서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인데요. 이게 공천 전, 그러니까 당내 경선, 본선, 그다음에 공직까지 활용해 가면서 그야말로 권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았던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그러니까 당내 공천이라든지 본선 과정에서 이 부분은 확고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 청사에서 있었던 신년 다짐의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 총장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목소리로 윤석열의 생각을 좀 읽을 수 없었어요. 뭐 누구 지인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본인이 직접 신년 다짐회에서 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